안녕하십니까? 교남 김용만입니다. 교남연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천자문 천개의 조형. 자, 어떻게 좀 도움을 받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. 자,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. 그리고 일단은 그 형식은 앞에서 그 구독자 분들은 아시겠고,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위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. 이렇게 이제 그 활자로 된 글자를 활자대로 그 자기 스타일로 쓰는 거예요. 써놓고 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 변형을 하거나 자전을 찾아서 글자 형태를 만들어 가느냐. 그러니까는 결구법을 결구법에 맞춰서 나만의 스타일로 어, 글씨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길라잡이예요.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한다. 이런 영상이다. 라고 인식하고 봐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임서하면은 그 비문에 있는 글자만 따라 쓰잖아요. 네, 이제 그 단계를 좀 넘어서자.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일전에 그 궁중박물관에서 조선의 글씨 해가지고 그 현판전 이런 거 한 적 있죠? 거기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조선의 글씨, 그러니까 우리의 글씨는 중국에서 우리가 비문으로 쓰는 글씨와 조금 차이는 있죠.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좀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글씨를 쓰는 방법, 이런 거. 그런데 문제는 그 보통 기록용 글씨가 많았던 얘기예요. 그래서 반듯반듯한 글씨, 이제 뭐 한석봉이나 이제 한국으로 치면 대표적이죠. 활자체를 만들 수 있는 글씨. 아니면 또 이제 중국 당나라 같은 경우 구양순. 사실 그런 쪽에서 이렇게 그 글씨 형태를 그대로 그 사용했다고 이제 그런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활자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조형성에 대해서 아름다움이나 이제 아니면 필회, 도나 법 이런 쪽으로 우리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. 자, 문문자에 대한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영상이 있어요. 그 영상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쓰는구나, 이렇게 써야지 안정되는구나를 금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오늘은 좀 설명드릴 게 좀 있네요. 자형 맞추는 법에 있어서. 물론 영상마다 영상마다 제가 이렇게 그 글자 형태에 따라서 설명드리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져요. 책받침 어렵죠? 이거 다 여기 타고 들어가는 거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. 이렇게 이제 좌조문도 네 글자를 또 썼어요. 자, 이제 글씨의, 그러니까 글씨의 변화. 그러니까 형태의 변화는 필획의 굵기, 또 길이, 뭐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받겠죠. 자, 근데 문제는 강한 글씨를 쓰냐, 그러니까 필력이 있는 글씨를 쓰냐, 아니면은 뭐
격조 높고 이런 걸 쓰냐, 아니면 그냥 자기 맘대로 쓰냐, 이런 차이도 있어요. 자, 다시 앱 저전을 가져왔습니다. 이건 지난 영상에서 했던 부분인데요. 그거 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글자를 한번 찾아보세요. 아,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양과 또 그 이 서예가, 역대 서예가 선배들이 되겠죠. 아,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썼나, 그리고 시대별로 글자가 어떻게 바뀌나. 자,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좀 확대를 할게요. 자,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형태 보이는 이런 모양이죠. 자, 넘겨 보겠습니다. 이것도 뭐 굵기만 다르지 뭐 같은 형식이에요. 그렇죠? 입구르도 쓰네. 또 그렇죠. 똑같은 입구인데도 느낌이 사뭇 다르죠. 이렇게 길게 쓰는 거나 이렇게 거의 뭐 정방형 가까이 쓰는 거나, 또 삼각형 같이도 쓰네, 마름모 같이도 쓰네, 이렇게 역삼각형 만들고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문제는요, 흐름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. 일일이 개인적으로 그 해온 걸 가지고 흐름에 대해서 논하는 거지 지금은. 근데 이제 고르는 방법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돼요. 선택을 해서 흐름에 맞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거를 고르시겠어요? 전 이걸 골라 보겠습니다. 옆에, 위에, 아래에 어떤 형태의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. 단순하게 뜬금없이 뜬금없이 맥이 안 맞는 그런 형태를 쓰게 되면은 그 작품은 뭐 그냥 재미없죠. 이것도 뭐 제가 보고 쓴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쓴다 그래서 똑같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. 참고만 할 뿐이지. 그리고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, 설명은 열심히 들을 수가 있어요. 설명을 열심히 들을 수가 있는데, 보통 뭐 지금 뭐 다른 데서 다 공부를 하고 계시겠지만은 좀 더 이렇게 약간 굵게 쓰는 게 좋겠네요. 이 공간 때문에 내가 쓴 결과물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꼭 갖는 게 좋아요. 이제 초심자, 대부분 이제 초심자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영상이니까. 근데 그렇지 않고서 이제 그 마냥 그냥 그 자기만의 길을 마이웨이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수도 있고요. 좀 더 발전된 이런 쪽으로 가고 싶으면은 항상 그렇게 그 결점을 찾아서 교정을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. 그다음에 아침 조자는 뭐 평이해요. 그냥 제 스타일로 쓰겠습니다. 여기서는 그 이것도 여기까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죠. 그렇죠? 이 스타일을 길게 뺄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제가 처음에 썼던 거는 삐침을 했지만은 삐침 안 해도 됩니다.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. 6달러를. 자, 이건 좀 빨리 넘어갈게요. 자, 그래도 이제 좀 이따 볼 거니까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죠. 자,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 두 자예요. 제가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. 자, 문문자. 맞죠. 그쵸? 그렇게 하는 게 맞죠. 어떤 분이 대답하셨어요. 자, 이렇게 길이를 초택으로 긋잖아요. 그러면 안에 내용이 들어갈 때는 이 획을 좀 길게, 짧게 해야 되고,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길게 하시면 돼요. 보통 우리가 쓸 거는 여기 입구가 들어가니까 중간 위에서 끝나야 돼요. 마지막 획이. 그래서 이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쓰면은 공간 확보가 충분히 되니까, 넓어지면은 좀 크게 쓰면 되고 약간 좁아지면 좀 좁게 쓰면 돼요. 근데 이거를
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길게 이 문을 길게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이 글씨도 좀 쓰기 어렵습니다. 자, 중요한 얘기예요. 자, 중요합니다. 중요해. 그 다음에 길도자가 나오는데 길도자도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. 일반적인 조형법을 보면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길게 쓸 수도 있어요. 이건 뭐 제가 자전을 일부러 안 찼습니다. 지금 그냥 참고만 하세요. 획도 좀 마음대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돼요. 자, 여기서 찍어도 돼요. 그럼 나란히 맞죠? 이렇게. 여기서 포인트는 이쪽 책받침 여기 끝나는 부분이 이 오른쪽에 먼저 쓴 글자의 여기 끝부분보다 너무 지나치게 내려오면 여기가 이쪽 공간이 많이 나요. 그래서 이렇게 거의 떨어지는 방향이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질 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. 그러면 이 선과 이 선이 이렇게 유격이 있게 이 위에서 떨어져야지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형태가 여러 형태를 취하는데 자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연소회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서 자 아라비아 숫자 3자 같이 만들으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점을 수직을 내려갔을 때 이 선과 이 선 내려갔을 때 이 선과 이 선이 거의 수직에 맞게끔 쓰면은 파임을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. 이런 형식으로. 그러면은 거의 틀림이 없다. 예.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떤 형태냐? 전체적으로 중심을 그렇게 이거에 준해서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. 이거 좀 기술이 있어야 돼요. 너무 초보는 어렵고요. 그래도 몇 년 하신 분들은 금세 그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물론 너무 재주가 없으신 분들은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꼭 어떤 그 행위라는 거는 내가 재능이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취미가 맞고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즐기는 과정을 이렇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욕심을 내서 잘하려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의 욕심을 내면은 항상 탈이 나죠. 자, 이렇게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쪽에 쓴 거랑 이쪽에 쓴 거랑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. 흐름도 좀 달라지고.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책에 있는 활자체를 가지고 좀 얌전하게 쓴 스타일. 이것도 이제 본인의 성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예, 성격이 좀 활달하고 이러신 분들은 활달하게 쓰는 거고 또 굉장히 온화하고 이렇게 세심한 분들은 또 그렇게 온화하고 세심하게 글씨가 나오고요. 그러니까 성정에 따라서 글씨가 표현된다. 자, 이쪽은 좀 그 주목으로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서 쓰는 거는 이쪽 분위기라는 많이 다를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멋을 부리는 거는 근데 초보 단계에서는 멋 부리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.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서 안정되고 필력을 위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박아 쓰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일단은 글씨는 모든 예술 행위 그리고 모든 우리가 하는 행위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. 행동서부터 말서부터 또 그런 게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이 돼서 나와요. 자, 이제 꼭 잔소리하는 것 같네요. 일단은 이제 그만 떠들고요.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. 자, 부디 제 영상이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. 어디까지나 참고입니다. 만약에 그래도 하다가 잘 안 된다. 야, 나 이거 도대체 설명을 들었는데 뭔지 모르겠고 좀 잘 모르겠다. 이럴 때는 저한테 연락 주세요. 제가 다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마무리 집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